저는 비교적 최근인 6월 11일에 통풍을 진단받았는데요. 일어나니까 발이 굉장히 아팠고 평소에 널널하게 신던 운동화가 꽉 낄 정도로 왼쪽 발이 많이 부었습니다. 생활 패턴도 굉장히 불규칙적이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튀긴 음식과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물을 하루에 4리터 가까이 마시는 방법으로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는 진통제 중에 부작용으로 멀미와 메스꺼움, 구토 증상 등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통풍에 좋은 운동은 뭐가 있으며 저처럼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다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사례자 나이가 너무 젊어가지고 예. 30세밖에 안 됐는데 벌써 통풍이 생겼어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가 약을 먹으면 울렁거리고 구토 증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 네. 계속 먹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약 드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급성 통풍이 있을 때 염증, 통증 가라앉는 약이 있을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요산을 낮추는 약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요산 낮추는 약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약도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약제가 있고 그 약제마다 성질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약제에 저런 부작용이 있으시다 한다 그러면은 다른 약으로 바꿔서 복용해보는 걸 고려할 수 있겠고 하지만 약제는 지속적으로 복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런 부작용보다 한 가지 요산 저하제 중에서 급성 과민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약을 복용하시고 나서 열이 난다거나 피부 발진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네. 초기에는 약을 안 먹어도 증상이 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 그냥 마음대로 끊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통풍은 이게 원인도 잘 알고 또 치료 방법도 잘 아는데 이 환자분들이 약을 안 먹는 게 문제예요. 그 치료의 수능도라고 해요. 치료의 수능도라고 하는데 그 치료의 수능도가 많이 떨어져요. 100% 환자가 약을 다 먹어야 되는데 38% 정도의 환자밖에 약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약을 먹기 싫어하기도 하고 또 안 아프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고 느껴지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나 보다 그러고 의사하고 상의없이 혼자 약을 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들은 증상이 없어도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약을 좀 잘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요. 결절이 심해져서 관절 변형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까요? 예, 관절 변형이 와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걷지를 못한다든지 뼈가 완전히 탈구가 됐다든지 뭐 또 미용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너무 커서 결절이 너무 커서 신발이 안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수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침범된 부위에 통풍 결절이 생긴 부위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꼬매 놓으면은 그게 또 자꾸 터지고 또 회복이 안 되고 뭐 그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요산이 많이 쌓인 걸 긁어내고 피부를 봉합을 해도 또 터지고 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거기에 또 요산이 이게 쌓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새? 예, 하얀 게 요산 덩어리입니다. 저게. 예, 예. 얼마나 아플까요? 예, 저게 쌓여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고 또 저런 게 관절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콩팥에도 쌓이고 혈관에도 쌓이면서 만성 신부전도 일으키고 동맥경화도 일으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산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관리를 잘 하고 수술 후 상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통풍에 결절을 수술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약이 많이 좋아져서 약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치료 전후의 모습도 그렇죠. 나와 있네요. 네. 치료 전에는 덩어리도 굉장히 크고 네. 거기서 요산이 막 질질 새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1년간 치료한 다음에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가 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치료가 잘 될 수 있는데 약을 안 먹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약을 안 먹으면 또 재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약을 꼭 증상이 없어도 약을 꼭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어서 사례자 질문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세요. 아까 물을 4리터 정도 마신다고 했잖아요. 물 많이 마시면 도움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오 교수님. 네, 통풍 치료와 관련의 핵심 사항이 이제 물을 많이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통풍 가지신 분 중에 나는 술을 물처럼 마셔 이런 분 계시는데요. 술은 그 요산을 생성시키기도 할 뿐더러 배출도 안 되기 때문에 술은 마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 되냐 하면 이 요산이 소변으로 몸에서 배출이 되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부족해지면
이제 요산이 쌓여서 급성 통풍 발작을 일으키고요. 물을 많이 드시면 이제 콩팥이나 이 신장을 통해서 이제 콩팥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권해는 물의 양은 통풍 환자들은 하루에 2리터 이상은 꼭 마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요산을 몸에서 씻어내는 해독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독제다. 그 사례자분이 너무 젊어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을 때 아까 오 교수님이 그 배달 음식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네. 물과 함께 배달 음식도 너무 많이 또 드시는 건 아닌지 좀 확인도 해보셨으면 보통 좋겠습니다. 배달 음식이 자극적인 경우가 네.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사례자께서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함께 볼까요? 자, 통풍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일단 통풍 때문에 관절이 아픈데 운동을 하는 게 맞아요, 교수님? 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급성 통풍 발작기를 지나가지고 가늘기에 접어들게 되면요, 이제 발목이라든지 발의 관절이 뻣뻣해지고 근력이 이제 약화되어지고 신체 전체의 정상을 나쁘게 만들어주고 저하시키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발목과 발 이런 거에 관절 가동 범위도 막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섬 교수님께서 이제 뚱뚱해지면 안 된다고 별표 3개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체온이 떨어지면 이제 통풍 결절이 막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이게 체온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이 요산을 6.0 밑으로 관리를 해주셔야만 다시 발작이 안 됩니다. 네. 뭐 지금이야 이렇게 잘 아시는데 예전에는 왜 그거를 아시면서 과한 운동을 하셔가지고 또 통풍의 원인이 또 직접적으로 작용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과한 근력 운동도 좀 위험하다. 그럼 도대체 어떤 운동을 네.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저희가 보통 감을 못 잡겠는데요. 예, 그래서 통풍 환자는 운동에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이제 무리한 운동이라는 이제 과격한 근력 운동이라든지 고강도의 운동, 또 이제 유산소 운동도 막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탈수를 부르는 운동 이런 것들은 통풍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운동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가장 이제 저희가 권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출발을 해가지고요. 몸이 적응하면 이렇게 점차 강도를 높여서 중강도까지 올리게 되는데 주로 운동 전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걷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운동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